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갈량대 장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두 번째 토론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토론을 함께 해주실, 지난번에는 학점을 포기한 곱등이라고 했는데 내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이 난 곱등이 유현준 농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제가 듣기로 김민재 농객님께서 과거랑 수능에 대해서 다뤄보자고 하신 걸로 알고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과거가 빡세냐 수능 시험이 빡세냐가 이번 주제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과거 시험 치는 것이 더 힘드냐, 아니면은 현대 수험생으로 와서 수능을 치는 것이 더 힘드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수능이 되겠고요. 유현준 농객님은 과거 시험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기준으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험 생활에 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시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유현준 선생님 먼저 하시죠. 네. 시험 내적인 부분, 시험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시험 내용만 생각해 봤을 때 단적으로 수능은 저희가 잘 알죠. 국영수, 사탐, 과탐, 그리고 제2 외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크게 먼저 1차 시험, 2차 시험이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일단 단계잖아요, 단계.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보다는 그 1차와 2차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이 뭐냐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먼저 조선시대가 아시다시피 유교 국가죠. 그렇죠. 유교가 국가 기본 사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이 또 수능이랑은 다르게 지금에 비유하자면 행정고시 같은 느낌이에요. 행정고시. 그래가지고 결국에 과거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유교 중에서 조선시대 핵심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서 다뤘던 내용은 성리학적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뤄야 됐었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능은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렇죠. 사지선다 객관식이랑 엄청 빡센 논술,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능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네. 논술도 어렵지 않나요?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과거 시험은 무슨 문제가 나오나,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해군 때랑 중종 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네. 재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였죠? 광해군 때는 헛달 금은밤의 서글픔, 아, 그 네. 까닭은 무엇인가. 중종 때는 술의 폐해는 그렇게 났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은 공부 안 해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수능은 네. 어렵습니다. 너무 문제 자체가, 특히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능이 좀 더 어렵지 않나. 근데 저희가 시험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높은 점수를 받느냐에 초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맞을 수 있느냐에 초점에서 봤을 때 논술이 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 김민재 농객님처럼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광해군처럼 그렇게 약간 좀 더 일상적인 느낌 있잖아요. 이론기 시험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한 임금 때는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네, 이런 거국적인 자기가 국가 관료나 우리나라 따지면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오히려 그런 일상적인 문제가 이런 취업과 관련된 거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취업, 출세의 길과 관련된 시험에서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서술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인데 오히려 문제가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기가 어려워진다. 심지어 상대평가고 다들 이제 성리학적 지식이 충만한 엄청나게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다들 나보다 뛰어날 테니까 이거 뭔가 달라야 된다. 과연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보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생길까요? 인정합니다. 자료 5번 먼저 보여주시죠. 자료. 이거는 이제 수능 아, 수강입니다. 요즘은 디자인이 이쁜데요? 디자인이? 디자인이 예쁘죠. 네. 잘 나옵니다, 책이. 뭐 그런 걸 떠나서 자, 과거 시험은 이제 주로 유교 과목이 하나죠. 근데 네. 수능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이것도 과목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국어하다가 수학하다가 약간 영어하다가 이러면 다양한 방면에 머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유교 하나만 파는 것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나오죠. 자료 11번. 자, 대한민국 이제 수험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수험생이에요? 아니 이거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보세요. 자, 가방에 책이 너무 많습니다. 저게 책이라고요? 네, 그렇죠. 보세요. 저렇게 책이 많아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척추 측만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에 나빠집니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수능이 빡세다.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척추 측만증에 걸릴 수 있다.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만큼 많은 서적을 건드려야 돼서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질병에 쉽게 걸린다. 뭐 그런 뉘앙스시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사진 자료는 안 쓰겠고요. 네, 시험 내적에서는 굳이 사진 자료를 언급하지 않을 텐데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과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능이 과거보다 더 힘들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도 4개인가 5개인가 엄청 많잖아요. 5개 이상으로 알고 있고 과탐 영역도 물화생지 이런 식으로 더 나눠져 있으니까 뭐 선택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5과목 이상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문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과거는 보시다시피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다른 여러 나라와의 외교 관계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 나라의 최고다라는 느낌의 글을 써내려가야 돼요. 아무리 유교고 성리학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해도 다루는 깊이가 다르다. 이제 수능은 물론 어렵죠. 네. 어렵죠. 어려운 거 많죠.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 전반적인 전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서 다루는 것과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다. 맞습니다. 네, 그 점은 EP적인 측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면은 과거가 더 어렵다. 어쩌면 과거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 그렇죠. 네.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냐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또 김민재 논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시험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한 조선시대 한 임금이 낸 과거 문제예요, 실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정말 기쁘고 설렜는데 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서글프고 애달파지는지 자네들의 의견이 듣고 싶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의견이 듣고 싶으시다면서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셨네요. 그렇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고 정답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심지어 쪽집게 같은 것도 있죠. 물론 과거도 쪽집게는 있었겠지만 좀 더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16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 수능을 칠 때 이제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 OMR 카드죠. 물론 요거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수능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OMR 카드 마킹을 잘못한다든지 논술과는 달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함정 보세요. OMR 카드에 이렇게 낙서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게 저는 이거 보고 웬 토끼인가 싶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보는 토끼인데 뭔가 싶었는데 OMR 카드. 보세요. 자, 픽칠하라고 돼 있으니까 전명화를 너무 그리고 싶어요.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고퀄리티의 작품이네요. 그렇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수험생들이. 보세요. 아예 흰 바탕에 그냥 붓으로 쓰려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뼈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점용화로 이렇게 자신만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점수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가 더 창의적이지 않나요? 네. 흰색 종이에 네네네. 붓으로 뭐든 네네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하지 않아요. 유혹을 안 당한다. 그렇죠. 아, 저거는 뭔가 너무 장난치고 싶게 생겼잖아요. 종이가. 이 종이가요? 네네. 보세요. 이 빈칸들 색칠하고 싶지 않습니까? 색칠놀이의 유혹을 빠지게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수능이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